안녕하세요. 연기자 박재민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2018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해설위원.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오늘 주제가 보니까 극지연구 30년 특집 미지에서 미래를 만들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와, 박재민이 왜 극지 특집에 나왔을까? 도저히 극지를 안 가봤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갔다 온 극지는 고작 영하 71.2도에 떨어지는 시베리아의 어느 한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장작을 패고 있는 사진인데 눈썹에 물을 묻힌 게 아니고 마스카라가 아니고 눈을 깜빡이면은 눈 아래 묻어 있는 조그만 눈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엉겨서 이렇게 고드름이 생기는 겁니다. 저 때 기온이 영하 60도였습니다. 뭐 극지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이게 끝이냐? 그 다음에는 영상 50도에 육박하는 사하라 사막에 다녀옵니다. 올해 서울 최고 기온이 38도 조금 넘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더웠는지 아시겠죠? 일단은 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망연자실해 보이죠.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죠. 27kg의 배낭을 메고 110km 돌길을 걸어가는 트레킹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이게 끝이냐? 아니죠. 해발 2216m의 200m 직벽을 맨손으로 올라가는 락클라이밍에 제가 도전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극한 지역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극한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해봐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간 게 전부 다 촬영 때문에 가게 되는데, 야 박재민, 야 너 왜 그런 것만 골라서 가냐? 골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만 들어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이런 데 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든데 왜 가? 힘들 텐데? 너 힘들걸? 야, 내가 그런 거 비슷한 거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 힘들다.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막상 다녀와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어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아직은 국어가 좀 미숙할 때였습니다. 받아쓰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머니랑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갔습니다. 시험을 딱 치고 예스! 그러는데 빵점! 진짜 빵! 제로 빵! 저 다음으로 많이 틀린 아이가 10문제 중에 2문제 틀렸더라고요. 저한테는 받아쓰기가 극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교실 책상 위가 극지였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쉽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로 또 진학을 해보니까 저는 산꼭대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얼마나 가파르냐 하면은 저희 고등학교 3년 다니면은 잃었던 건강도 되찾는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올라가는 게. 버스 정류장에 딱 5분 정도 도착하잖아요. 이미 지가 확정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마라톤 코스가 뭔 것 같으세요? 그렇죠, 학교 한 바퀴 뛰는 거. 그게 마라톤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전날만 되면은 학생들끼리만 모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온갖 방안들이 나옵니다. 야, 아픈 척을 하자. 아니다, 야,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자. 아니다, 야, 내가 너 다리를 걸 테니까 발목을 접질려. 온갖 권모술수가 다 튀어나옵니다. 요즘 무슨 기피 현상이 문제잖아요, 사회적으로.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이 마라톤 기피 현상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그 얘기를 선배들한테 듣고 뛰어봤는데 생각보다 안 힘든 거예요. 남들은 분명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도 1등을 해야지. 와, 언제는 남들이 쉽다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언제는 남들이 너무나도 어렵다 힘들다는 게 너무나도 쉽고, 정말 혼란스러웠던 10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성장을 하고 데뷔를 하고 나서 영하 71.2도까지 떨어지는 시베리아의 오미야콘에 가서 2주 동안 직접 살아보는 체험을 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 지나가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 극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니까 이 영화 아실 거예요. 투마로우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그 영화. 그 영화에서 헬리콥터 세대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연료가 얼어붙어서 헬리콥터 세대가 다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조종사가 살려고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얼어서 동상이 돼버려요. 이때 영화가 설정해 놨던 기온이 바로 영하 65도였습니다. 영하 65도에 사람이 온다고? 그 전까지는 저는 영화를 보고 갔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믿었죠. 근데 시베리아를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온도계가 기온을 60도까지 잴 수 있는 기온입니다. LO라고 나오죠. low, 60도보다 밑, 측정 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도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영하 60도가 되면은 저 뒤에 있는 게 강이에요. 사실은 강이 딱딱하게 얼어버려가지고 겨울에는 저 위에 도로가 생기고 교차로가 생기고 심지어 로터리도 생깁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 위에서 차들이 양방향 통행을 해요. 그 정도입니다. 저게 영하 60도인데 사람은 얼지 않더라. 그리고 심지어 주민들은 영하 60도에 이러고 다닙니다. 영하 60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좀 오해가 있는 게 저분이 머리 위에 있는 게 머리띠가 아니고요. 이 가로등인데 위치가 절묘하게 저 위에 반짝반짝 띵 아시죠? 가로등? 네. 저러고 다녀요. 물론 영하 60도에 밖에서 저 정도로 계속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있었던 도중에 영하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마을 주민 전체가 나와가지고 막 운동을 하더라고요. 왜? 영하 60도에서 영하 30도는 여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0도에서 30도가 된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춥다는 기온이 그분들한테는 여름이었던 거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영하 40도,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사하라 사막 촬영이 들어옵니다. 이 사하라 사막 촬영을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야, 너 말라 죽을걸? 너 영혼까지 말라버릴 거야. 피도 말라서 너 아주 그냥 지푸라기 될걸? 막 눈을 부릅뜨면서 힘들걸 막 그러는 거예요. 우와, 가기 전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약은 했는데 갔더니 생각보다 버틸만 하더이다. 보통 누가 봐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과정을 우리가 앞두게 되면은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막 손톱 물어뜯고 야, 어떻게 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 상태가 백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을 구하러 갑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우리는 컨닝이라고 하죠. 내 백지가 된 머릿속에 뭔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뭔가 글을 써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컨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내가 힘들 것 같은, 누가 봐도 힘들 것 같은 상황에 가니까 야, 너 되게 힘들걸? 야, 그런 거 왜 가냐? 너 살아 못 돌아올걸?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백지라는 그림 위에 하나의 경계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분명히 힘들 거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맛집을 검색해서 가봅니다. 맛있다라는 댓글을 듣고 맛있다라는 전문가의 평을 듣고 그 집에 가면은 뭔가 간판부터 달라 보여요. 오, 맛집의 간판 역시. 반찬도 뭔가 향도 맡아보고 그냥 김치인데 물도 뭔가 약수일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뭔가 사람들이 맛있다 하면은 이 집의 음식이 정말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탤런트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멋있다 잘생겼다 하면은 괜히 진짜 잘생겼나 보다, 멋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박재민은 멋있다라는 글을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멋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쉽게 나라는 도화지를 주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남이 정해놓은 한계점에 내 한계점을 맞추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시나요? 누군가가 힌트를 주면 나라는 백지에 어떤 초안이 그려집니다. 굉장히 쉽죠, 그게. 흰 종이를 받았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너무 어렵잖아요.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죠. 근데 누구 말 맞다나?
누가 와서 딱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한마디 하죠. 쉽죠. 너무 쉬운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극한의 두려움이 있을 때, 힘들다는 것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남에게 조언을 구하고 남이 그려주는 그림에 내 자신을 맞추게 되고, 그것에 익숙해진 여러분들은 어느샌가 남이 그려준 경계, 남이 그려준 한계, 남이 그려준 상황에 내 모든 것을 맞추게 되지 않았나요? 밴드웨거닝, 군중심리, 플라시보 효과, 스티그마 효과, 베르테르의 효과, 이 모든 현상, 이 모든 효과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 내 행동을 규정하는, 내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남이 규정 짓는 거에 나를 맞추고, 남이 힘들다는 거에 아 정말 힘든가 보다, 내가 남들이 다 노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자신감을 얻지 못하는 그 수많은 효과, 현상들은 어쩌면 인류 보편의 현상이고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타성에 젖어 계시진 않나요? 내 스스로의 한계는 그거보다 더 높은데, 내 능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내 꿈은 더 원대한데, 여러분들께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남이 그리는 그림에 내 도화지를 내주지 마세요. 오늘 제목이 약간 좀 강합니다. 내 한계를 말하는 자, 아무것도 한계 없다. 내 한계를 정하는 자, 과연 내 인생에서 뭘 한 게 있지? 모든 것을 한 건 난데, 주체는 난데 왜 나라는 사람의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리게 내버려 두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집에 맛있다, 박재민은 멋있다, 이런 건 상대적인 겁니다. 힘들다라는 거 상대적인 거죠. 누군가에는 10kg이라는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0kg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무게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다라는 것을 절대적인 걸로 규정을 해버리죠. 얼마보다 더 힘들어, 그거 얼마만큼 힘들어라고 얘기 안 하죠. 그거 힘든 거야. 극지는 힘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던 제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경험들이었습니다. 제가 극지에서 배웠던 그 명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남의 얘기 듣는 거 중요하죠. 남의 조언 중요합니다. 남들과의 협력, 격언 듣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는 도화지에, 여러분들의 열정이라는 도화지에, 여러분이라는 도화지에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림은 대생부터 색깔,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저희 형님이 사실 저보다 세바시에 먼저 나왔었어요. 저희 친형님이.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한테 한번 전화를 했었습니다. 세바시 오기 전에. 형님, 난 너무 긴장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되게 긴장되고 되게 힘들어. 아우, 야, 난 진짜 고생했어. 근데 막상 와보니까 해볼만 하더라. 오늘도 이렇게 저는 세바시라는 극지에서 저의 도화지에 저만의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이었습니다.